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Follow Your Canvas라는 논문이고요. 2024년 9월에 공개된 논문이고 이게 뭐 어디 저널이나 학회에 출간된 논문은 아니고 일단 아카이브에만 공개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논문인지 좀 미리 알고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앞에 개요를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비디오 아웃페이팅 관련한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영상을 한 4배 정도까지 초광각화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죠, 논문에다가. 근데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광각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꼭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들고 왔고요. 일단 결과물부터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재생이 안 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이게 재생을 하면은 이 되나요? 안 되죠. 뭐라고? 네, 이렇게. 전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쪽 화면 전체를 레코딩하고 있거든요. 제 마우스가 보이네요. 이게 집에서 해보니까 그 PPT 틀고 있으면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됐습니다. 갈라키만 빨리 보여드리고 넘길게요. 이제 뭐 잘 보이신 모르겠지만 저기 보면 이제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 뭐 이런 게 있는 초록색 선이 있는데 제가 쓰는 초록색 선이 이제 주어진 영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 부분을 이제 저렇게 아웃펜팅한 것 같습니다. 보면 꽤 잘 나오죠. 그래도 단순 무식한 방법을 써야 하나요? 네, 아무튼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물을 보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바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자체가 좀 7페이지 정도로 짧은 편이라서 뒤에 이제 어펜딕스 내용을 좀 띄워서 보강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처음에 비디오 아웃페인팅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비디오 아웃페인팅은 이제 기존의 영상의 경계 영역 너머의 부분을 채워 넣음으로써 영상을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꽤 직관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술이 좀 원활하게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이 룸네스트 예시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횡비에 뭐 영상을 맞춰준다던가 이런 확장 가능성, 이런 활용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비디오 아웃펜팅 선행 분야를 이제 두 가지 선행 연구를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M3DM이고 하나는 이제 모시아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 좀 두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감이 있어서 그냥 릴레이티드 워크도 없는 김에 그냥 제가 좀 제 방식대로 조금 각 방식을 좀 한 페이지 이내로 좀 간략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M3D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Hierarchical Masked 3D Diffusion Model for Video Augmenting이라는 논문에서 공개가 되었던 기술이고요. 이거 예전에 랩 미팅 발표에서 제가 한번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제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뭐 완벽히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LLM에서 흔히 쓰는 기술은 이제 마스크 모델링, 그러니까 정보를 막 가리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마스크 모델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비디오 아웃페인팅이 가능한 모델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편 아웃페인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듬성듬성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점점 이렇게 채워넣는 콜스트 파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생성된 비디오가 전체적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채로 생성을 됐으면 좋겠어서 좀 글로벌한 비디오 정보를 유넷에 주입을 하는 시도까지 했다. 정도 한 세 가지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모시아인데요. 이건 이제 Be Your Art Painter라는 논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정석현 학생이 발표를 했었는데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로 동작을 합니다. 이 그림도 이제 이해 안 되셔도 괜찮고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다가 템포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영상 생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아웃페인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막 좀 가려봤다가 복원했다가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아웃페인팅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로라를 사전에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된 로라를 사용을 해서 이제 주어진 영상과 가까운 부분일수록 웨이트를 세게 주고 멀어진 부분일수록 웨이트를 약하게 주는 이 에세이 인서션 과정을 통해서 아웃페인팅 과정을 보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선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뭐 괜찮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해상도에 제한이 걸린다던가 아니면 확장 비율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12 곱하기 512 영상을 뭐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뭐 끽해봐야 이제 512 곱하기 뭐 1024? 뭐 한 3배 정도밖에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더 고해상도로 더 이제 넓게 확장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 방식들로는 이제 고해상도의 넓은 확장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GPU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제 진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가능성이나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작게 만들어 보고 생성 결과물을 키워서 결과물을 먼저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M3DLM은 조금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뭐 모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되기는 하는데 뭐 갑자기 옆에 팬더가 한 마리 더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뒤에가 좀 막 반복적인 패턴이 보인다던가 좀 이러한 좀 퀄리티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물의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낮은 해상도 영역에서 영상을 생성을 진행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넓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이제 맞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실험이고 이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선행 연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이제 64 곱하기 64고 밑에 게 이제 256 곱하기 256인데 보시면 이제 해상도가 낮으면 좀 구린데 이제 올라갈수록 좀 더 이제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비율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제 뭐 두 배에서 이제 다섯 배, 아홉 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낮은 영역 보면은 이제 뭐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질수록 이제 막 이상한 아티팩트들이 보이고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장은 고해상도 영역에서 하되 적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퀄리티 저하를 방지한다라는 결론을 이제 저자들이 내리게 됩니다. 고해상도로 적은 영역 확장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선 선행 연구들은 이제 GPU 문제가 이제 있었다고 했잖아요. GPU 메모리가 이제 뭐 초과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비디오 전체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이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빵 하고 내보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페인팅한 영역을 좀 분할을 하는 어떤 스페이셜 윈도우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은 GPU 부족 없이 왜냐면 이제 영역을 나눴으니까 GPU 부족 없이 어떠한 해상도든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확장하는 것보다 더 적은 확장 비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9배 확장할 거를 내가 윈도우를 나눴으니까 뭐 끼케봐야 한 2배, 3배 확장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거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해상도로 적은 영역을 확장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은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획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신미성을 유지한 채로 뭐 그냥 넓은 영역 뭐 이제 예시로 이제 뭐 9배 정도의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트로덕션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바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의 흐름인데 일단 이 Follow Your Canvas라는 논문에서는 모델을 결국 따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습부랑 이제 사용부로 나눠서 조금 좀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학습부입니다. 모델 학습하는데 이제 여러 개의 비디오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하나의 비디오를 놓고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황색 윈도우가 이제 앵커 윈도우라고 하고 이 초록색 윈도우가 이제 타겟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디오들마다 지정을 해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 초록색이 이제 아웃페인팅 윈도우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주황색이 이제 소스 비디오가 되는 역할놀이인 거죠. 그러니까 모의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해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인퍼런스 쓸 때도 이제 괜찮은 성능이 나오게끔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약간 모시아랑 비슷하죠. 처음에 자기 자신 막 가리면서 학습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원본 비디오에다가 노이즈 섞어준 다음에 이제 얼마나 넣을게요 하면서 맞춰봐라 이제 하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아웃페인팅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게 뭐 이렇게 이 비디오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 레이턴트를 만드는 것까진 맞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마스킹된 원본 영역의 레이턴트.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주어진 영역입니다. 주어진 영역 비디오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VA는 통과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이제 내가 어느 영역을 아웃페인팅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마스크까지 바이너리 마스크까지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채널을 보시면 원래 이제 비디오 데이터니까 이게 지금 높이, 뭐 너비 채널, 그다음에 프레임까지 해서 이제 4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4채널, 그 밑에 것도 주어진 비디오니까 사실은 4채널이고요. 밑에 건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라고 했으니까 1채널이죠. 그래서 총 9채널짜리를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이제 유넷에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M3DDM 방식인데 여기도 보면은 비슷해요. 얘도 뭐 그 노이즈 추가하는 게 있고 바이너리 마스크가 있고 이제 마스크된 레이턴트가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아웃페인팅 모델을 전반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원본 영상과 현재 영역의 위치 정보를 이제 유넷에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면 유넷 자체는 원래 이제 비디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4채널 기반인데 저희가 지금 9채널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앞쪽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조금 좀 바꿔서 그냥 그 채널에 대응 이제 가능하게끔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선행 연구들도 똑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테크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조금 모델이 유연하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 윈도우들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윈도우 크기나 뭐 위치들은 다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디오 아웃페인팅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뭐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위쪽만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특정 윈도우만 보면은 뭐 그럴싸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차가 막 여러 대 나오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윈도우가 뭐 내 자신 안쪽 부분에서는 뭐 잘 아는데 이제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제 전체적인 영상에 대한 정보를 그 생성할 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건 마치 약간 M3DDM에서 저희가 글로벌한 비디오 정보 넣은 것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제 LE랑 RR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LE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아웃 인코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아키텍처에서 이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고요. 일단 레이아웃 인코더의 역할은 비디오에 관한 레이아웃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영상 생성할 때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를 주듯이 비디오에 관한 레이아웃 정보를 추출해서 입력하는 역할입니다. 구성은 이제 셈 인코더랑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델이랑 큐 포머 모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셈 인코더의 역할은 비디오 전체를 벡터화하고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클립 인코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디테일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셈 인코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인코더들이 뭐냐면은 그 지금 이제 이 사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위에 게 이제 클립 이제 프레임워크고 이제 아래 게 이제 셈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 이 부분들을 그냥 가져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제 클립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오토 인코더, 프리트레인드 BIT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아웃에 관련된 특징을 추출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위에랑 좀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셈 인코더로 이제 시각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막 레이아웃을 좀 더 정제를 해서 좀 더 큰 영역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지식들을 정제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듈의 네트워크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3D 컨볼루션 레이어랑 두 번의 템포럴 어텐션 그리고 템포럴 풀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도 3D가 뭘까요? 이게 저는 3D 컨볼루션이면 알겠는데 수도 3D는 뭘까 싶어서 이게 사이테이션도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어떤 레즈넷 블럭이 있다고 할 때 얘를 3차원으로 증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얘를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보면 3차원 컨볼루션 역할을 수행을 좀 역할을 대신 하는 걸로 한 걸 이제 수도 3D 컨볼루션 레이어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ABC 등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이 수도 논문 읽어보니까 뭐 이 방식 중에서 뭐 섞어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듈까지 거쳐서 이제 비디오로부터 많은 레이아웃 정보들을 추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추출된 특징 중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만 뽑아서 퀘리 토큰을 만들어주는 이제 큐포머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큐포머 모듈 같은 경우에 이제 블립2라는 논문에서 이제 언급된 모듈인데 지금 이게 이제 블립2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쿼리 토큰들 이제 넣어가지고 뭐 어텐션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도 보면 밑에 이제 학습 가능한 쿼리 토큰을 미리 설정해서 입력하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할 때는 여기서 이제 쌤은 학습하지 않고 나머지 이제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듈이랑 큐포머 모듈만 이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LE까지 이제 설명 다 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윈도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아웃페인팅 할 때 비디오 전체의 내용을 인지를 하면서 아웃페인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지금 뭐 왼쪽 위에 있는지 뭐 왼쪽 아래에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은 모르거든요. 물론 뭐 마스크로 조금 주어지긴 하지만 좀 좋은 정보가 아니라서 이제는 그 위치 정보를 주어줄 이제 RRE에 대해서 Relative Region Embedding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RE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누소디얼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누소디얼이라는 게 그냥 사인 모양의 함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하나만 쓰면은 뭐 포지션에 따라서 좀 중복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인 함수의 주기를 좀 여러 개 달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쉽게 포지션에 따른 고유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인코딩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윈도우의 높이와 너비. 이게 이제 이쪽에 빨간색 글씨로 이제 H 앵커, W 앵커 부분이고 타겟 윈도우의 하이트 위스. 이게 이제 H 타겟, W 타겟이고요. X, Y 중심값의 차이가 이제 위에 H 옵셋, Y 옵셋, W 옵셋의 값입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값들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하나의 벡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여기다가 더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만 나와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냥 뭐 똑같은 사이즈로 복사해줘서 그냥 사이즈 맞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타겟 윈도우가 생성이 되는 과정에 이제 레이아웃 인코더를 통해서 비디오 전체의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렐레티브 리저 인비딩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학습 디테일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일단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트 딥 버전 2 기반으로 초기화가 되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애니메이트 딥 버전 2라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 1.5 모델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A800 GPU 이게 40기가 GPU인데 8장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웃페인팅된 영역이 커버가 가능하게끔 스페이셜 윈도우의 개수랑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줬으면 이제 각 윈도우에서 아웃페인팅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 아웃페인팅을 진행하고 각 이제 패치들의 결과물들을 이제 가우시안 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병합을 해서 하나의 결과 이미지를 생성해준다는 게 이제 사실 이 사용부의 끝입니다. 이 가우시안 웨이트가 뭔지 좀 찾아보려 이제 사이테이션에는 멀티 디퓨전의 사이테이션이 돼 있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디테일을 명확히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폴레이션 방식의 일종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은 지금 방식에서 하나의 윈도우를 처리할 때 얘랑 다른 윈도우랑은 사실상 독립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윈도우 처리할 때 하나의 GPU를 그냥 할당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GPU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부도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9배 확장을 할 거면은 이 스페이셜 윈도우를 도대체 어떻게 배치를 하지? 이게 다 커버가 되나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펜딕스에 잠깐 나와 있는데 그냥 라운드를 여러 번 진행해서
그냥 이렇게 먼저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방법을 잘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실험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인데 이 시험이 이제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정량적 결과, 정성적 결과, 에밸리에이션 스터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판다 70M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 밀리언 개만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에 네 개 같은 경우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항상 쓰는 매트릭이고 특이하게 이제 밑에 두 개, 어스테틱 퀄리티랑 이미징 퀄리티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V 벤치에서 새로 이제 고안한 매트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은 좀 더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뭐 소개는 미리 안 해줬지만 아무튼 뭐 이 논문, 그러니까 아웃페인팅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는 논문 그리고 이제 M3D 모시아 일단은 정량적 결과물부터 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고화질 아웃페인팅을 시도했을 때 결과물인데요. 뭐 그냥 자기네께 제일 좋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해상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냥 낮게 생성을 한 다음에 그냥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사용해서 그냥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해상도 생성, 그러니까 위에 건 고해상도고 아래 건 이제 낮은 해상도 생성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네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적 결과물인데 얘는 뭐 아까랑 뭐 보셔야 될 부분은 비슷해서 그냥 간략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인데 그냥 하나씩 제거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레이아웃 정보들을 빼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포지션은 안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레이아웃 익스트랙션 모델만 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셈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데 클립 인코더로 한번 바꿔서 해본 겁니다. 근데 뭐 더 안 좋았다고 하고요. 근데 본인 방식들이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도 제일 합리적인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높은 확장 비율로 영상을 아웃페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웃페인팅할 영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스페이셜 윈도우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레이아웃 인코더랑 릴레이티브 리저 임베딩을 사용한 레이아웃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사용해서 이제 넓은 영역의 아웃페인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인퍼런스 타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중 GPU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짧은 논문인데 제 생각에는 디퓨전을 사용한 논문들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되지 않나 길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알차게 잘 읽었고요. 네, 그래서 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녹화를 끊고 질의응답을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왜 그래요? 잠시만요. 아직도 왼쪽에 있나요? 왜? 아, 감사합니다. 이 위치가 있네요.